베이직 파일 하이어 펑션 save하고 load 중에 지난번에 load에 관한 특별한 옵션을 한번 스터디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save 중에서 MATLAB 7.0 이후에 새로 등장한 struct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텍스는 save, 저장할 파일 name, 대시 struct하고 structure 변수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structure를 저장해야 되니까 structure 변수를 생성시켜 봤습니다. s.name 해가지고 klp s.ag에서 20 s.major math field name이 name, age, major 3개로 구성된 structure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자, save 명령을 통해서 ex struct1 s라고 저장을 하고 종래 방식이겠죠. 7.0이 새로 도입된 struct 옵션을 써가지고 한번 저장을 해봤습니다. 자, 클리어를 하고 첫 번째 ex underbar struct1에 대해서 호주를 해보니 s라는 structure array가 로딩 되죠. 저희가 save 한 대로 그대로 로딩이 됐습니다. 반면에 load ex underbar struct2 같은 경우에는 s라는 structure 변수가 로딩된 게 아니고 s의 field name인 age, major, name field name 부분이 로딩이 됐죠.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ructure 변수를 보시는 바와 같이 생성을 시키고 7.0 이전 스타일로 일단 저장을 해보고요. 7.0 이후에 생긴 옵션으로 저장을 해봤습니다. 일단 베이스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변수들을 지우고 struct1에 대해서 로딩을 한 뒤 후즈를 통해서 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장된 대로 s라는 structure 변수가 그대로 로딩이 되고 이번에는 struct라는 옵션을 써서 이 structure 변수를 세이브한 경우죠. 마찬가지로 워크스페이스의 변수를 모두 지우고 화면을 깨끗이 한 다음에 로딩을 해서 후즈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한 거하고 차이점을 아시겠죠? 옵션을 주시면 그 field name이 로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라는 struct 변수는 저장이 되지 않은 거죠. structure 변수 같은 경우는 MATLAB 바이너리로 저장될 때 문제가 없지만 ASCII로 저장될 때는 저장을 할 수가 없겠죠. struct 변수를 다시 생성을 시키고요. structure 함수는 ASCII로 저장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struct3.ascii s하고 대시 ascii 해보겠습니다. dir struct 해보시면 이 structure 변수는 MATLAB만의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ASCII 파일로 뽑아낼 수가 없겠죠. 반면에 옵션을 하나 더 넣어주시고 저장을 한다고 쳐보십시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자, 이번에 내용을 보시면 자,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structure 옵션이 save 쪽에 있는 것은 field name 자체가 물론 structure의 field도 structure 또 다른 structure가 될 수도 있지만 통상은 structure가 아닌 numeric array인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자, 그럴 경우에 이제 편하게 ASCII로 저장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인 거는 x라는 데이터를 열벡터로 보시는 바와 같이 0, 1, 2, 3, 4 만들고 자, y 데이터는 이 x 데이터하고 x의 exponential한 값을 묶어서 y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y 데이터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매트릭스 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고민 없이 fop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exp1.txt라는 파일로 이제 writing을 하겠다는 겁니다. write text의 의미죠. 바이너리면 WB, write 바이너리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fopen 함수의 return 값으로 file identifier, 일종의 그 그래픽에서 핸들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fid를 fprintf로 받아서 포매팅을 하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두 번째 데이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포매팅을 하고 뉴라인을 하시고 y 데이터를 라이팅 했습니다.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저장이 됐을 테니까 type exp1.txt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y 데이터가 저장되는 건데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어 있죠. 뭐가 잘못된지 아실 겁니다. 왜 잘못됐는지 그게 중요하죠. 자, 이것도 일종의 columnize operation을 이해를 잘못하셔서 생긴 문제입니다.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포인트에서 보인 내용을 그대로 프로그래밍 했습니다. 자, 런을 해봤더니 0, 1, 2, 3, 4 그리고 우측에 exponential 값이 나와야 되는데 모양새가 0, 1, 2, 3, 4 그 다음에 exponential 결과 값들이 그 다음으로 좀 쭉쭉 나오죠. 자, 뭐가 잘못됐냐면 두 번째 줄입니다. columnize로 fprintf 같은 경우 columnize로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라는 걸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해서 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열벡터 방식이 아니라 행벡터 방식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그 뒷부분은 동일하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 또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에서 제대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스페셜 파일 포맷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엑셀 데이터 인앤아웃 하는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은 엑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나이와 그 다음에 점수가 있죠. 이걸 리딩하는 거는 엑셀 rea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ex_data.xls 확장자를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앞에서 배우신 import data라는 함수를 써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걸 writing을 못하니까 writing까지 설명하려고 이제 엑셀 read라는 함수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엑셀 read를 해서 numeric 파트와 텍스트 파트를 구별해서 리딩을 할 수 있고요. 리딩을 하고 이번엔 라이팅 하는 걸 보겠습니다. 라이팅 하는 거는 magic4를 통해서 A 매트릭스를 엑셀의 특정 파일에 라이팅 하는 겁니다. ex_dat 동일한 파일에 할 수도 있고요. 다른 파일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매트릭스를 시트 2의 위치 B2의 E5 자리에다가 라이팅을 하겠다. 6.5까지 엑셀 리드는 가능했지만 엑셀 라이트는 안 됐었습니다. 엑셀 라이트는 7.0부터 도입되어 있죠. 자, 현재 디렉토리에 dir 일기점 파일에 보시면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엑셀 파일은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엑셀 리드를 통해서 엑셀 파일의 내용을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ex_data.xl 파일의 numeric 파트와 텍스트 파트가 따로따로 리딩이 됐죠. 이번에 라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엑셀 라이트 해서 같은 이름으로 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얘에서는 이름을 일부러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EX_data1에다가 이 A라는 값을 sheet2의
B2의 E5 자리에다가 라이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라이팅이 되겠죠. 자, 라이팅이 됐으니까 윈 오픈을 통해서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B2의 E5 자리에 Sheet2의 EXNOVA 데이터 1.xl 파일이 생성되면서 라이팅이 됐습니다. 7.0부터 MATLAB의 데이터 툴이라는 그 툴즈 메뉴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직 피팅 부분하고 데이터 스태티스틱스 부분. 현재 피규어창 자체에 데이터가 플라팅된 상태에서 이 툴즈의 툴즈 메뉴를 오픈해 보면 베이직 피팅하고 스태티스틱스 메뉴가 액티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툴즈의 베이직 피팅은 베이직 피팅 부 메뉴를 클릭하시면 그 피팅 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인터폴레이션에 관한 거고 나머지 것들은 1차, 2차, 3차, 4차 쭉 나가죠. 그래서 해당 피팅을 하시면 원하시는 피팅을 간단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스태티스틱스 툴도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로딩한 뒤에 mean, median, standard deviation 같은 걸 클릭하시면 값을 볼 수가 있고 결과값을 워크스페이스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저장하면 스트럭처 타입으로 저장이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피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먼저 그려봤습니다. 그린 상태에서 툴즈 메뉴에 베이직 피팅을 가시면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인터폴레이션에 관한 부분이고요. 1차, 2차, 3차 폴리노미얼에 관련된 겁니다. 2차를 해보시면 그래였죠. 3차에 가깝습니다. 일단 3차라고 보고 보겠습니다. 플랫 레지듀얼을 하면 그 에러 값에 대한 디스플레이도 되고요. 또 옆으로 가보시면 3차 폴리노미얼에 대한 개수들을 워크스페이스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개수만 보고 싶으면 fit 변수만 선택한 뒤에 자, 호주를 해보면 fit이라는 변수가 생겼죠. fit의 코에피션트를 보시면 그 폴리노미얼 3차 폴리노미얼이니까 a0부터 a3까지 개수가 4개가 나옵니다. 또 그 옆으로 가보시면 간단하게 엑스트라폴레이션 값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0에서 8까지 되어 있는데 9하고 10포인트에선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하시면 엑스트라폴레이션 값도 간단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태티스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표준 데이터를 로딩하고 베이직 스태티스틱스를 가시면 그 해당 툴이 나오죠. 맥스 값, 미니멈 값, 미디언 중간 값. 모드는 이제 빈도수 개념입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Y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Save to Workspace 하면은 답들이 나옵니다. X stats 하시면 필드 네임에 그 해당 statistics 변수들이 나오죠. 그래서 민 값이라든지 또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